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박 계산. 우리가 선박에 있어서 다양한 설계를 위한 다양한 계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계산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계 엔지니어가 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공식이라든지 예제들을 같이 풀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심의 정의. 우리가 도심을 정의를 하고 도심에 대한 계산들을 했었습니다. 먼저 이와 같이 XY 좌표 평면상에 임의의 이런 형상이 있을 때 도심은 모멘트가 0이 되는 지점을 찾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소 면적에 대한 X축, Y축에 대한 도심을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활용해서 도심을 구했었는데, QY, Y축에 대한 도심 정의는 X의 dA 면적 A에 대해서, 그래서 얘는 서메이션으로 i는 1부터 n까지 xi ai 적분을 이산화된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얘가 궁극적으로는 센트로이드 xc와 면적 a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사하게 x축에 대한 도심을 우리가 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y의 dA 전체 면적 a라고 해서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의 yi ai. 이 경우에는 x축에 대한 도심이기 때문에 미소 면적이 x축과의 거리 y 곱하기 미소 면적 da의 전체 합을 해서 이와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센트로이드 yc의 a로 이렇게 표현해서 도심의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의된 도심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 xc와 yc로 우리가 다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xc는 qy의 나누기 면적 a, 또한 yc는 qx 나누기 a. 이렇게 해서 x축과 y축에 대한 센트로이드의 위치를 우리가 표현하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그 다양한 형태의 면적에 대한 도심을 한번 구해 봤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반원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했었습니다. 선박이 수면 아래쪽에 원형 형태 혹은 반원 형태 혹은 반원에서 좀 더 사각형에 가까운 이런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산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반원 형태에 대한 도심을 구하는 것을 해봤었습니다. 미소 면적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전체를 다 더하는 적분의 형태 이용해서 이와 같이 3파이분의 4r이라는 도심 값을 구해냈습니다. 또한 이산화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의 면적이 있을 때 우리가 도심을 구할 수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세 가지 A1, A2, A3라고 하는 이런 삼각형 하나, A1, 사각형 A2, 그리고 또 다른 삼각형 A3를 이용해서 각각의 도심을 구하고 각각의 도심
전체를 각각에 대한 면적과 도심을 구해서 각각을 다 더하는 그런 방식을 택해서 우리가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도 도심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복잡한 형태의 도심 구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심에 대한 계산을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그에 대한 그 관성 모멘트라고 해서 여기에 x 자리에 제곱의 형태, y 자리에 제곱의 형태가 들어가는 관성 모멘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는 관성 모멘트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성 모멘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성 모멘트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관성 모멘트의 정의를 우리 도심의 정의처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성 모멘트를 구할 때 어떤 물체의 도심에 대해서 구한 다음에 축을 이동해서 다시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를 패러렐 액시스 시어렘이라 해서 평행축 정리라는 이론이 있어요. 간단한 이론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평행축 정리 이론을 잘 활용하면 임의의 축에 대한 이런 관성 모멘트를 잘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성 모멘트와 관성 모멘트 정의와 평행축 정리를 잘 이용해서 실제 면적 관성 모멘트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후에 우리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실제 계산을 한번 해볼 텐데 면적 관성 모멘트 외에 질량 관성 모멘트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 관성 모멘트에 대한 계산 방법도 이와 면적 관성 모멘트와 유사하기 때문에 면적 관성 모멘트에 대한 계산 방법을 잘 알아두면 나중에 질량 관성 모멘트의 계산을 할 때도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계산 방법을 토대로 실제 면적 관성 모멘트의 계산 예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뉴턴의 제2법칙 힘과 가속도의 원리 알죠? 물체는 질량에 비례하고 가속도에 비례하는 만큼의 힘이 필요하다. 뉴턴의 제2법칙입니다. 뉴턴의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 정지에 있으려고 하는 물체는 정지에 있으려고 그러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저항이 없으면 움직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는 한번 움직이는 물체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예를 들어 보면 버스가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갑작스럽게 탁 서면 몸이 앞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관성 때문에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질량 그리고 버스가 가던 가속도가 갑작스럽게 가속도가 0이 되면서 몸이 관성에 의해서 앞으로 쏠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이와 같이 이런 관성에 대한 모멘트 형태의 어떤 힘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데 얘는 버스의 경우에는 직선 운동이에요. 병진 운동, 일명. 그런데 회전 운동에 대한 관성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회전 관성 모멘트라 그래요. 모든 물체는 두 가지 형태의 운동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병진 운동, 또 다른 하나는 회전 운동. 우리가 XYZ 평면상에 X,
Y, Z, X, Y, Z 이런 3차원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3차원 공간으로 표현해 보면 물체는 X 방향으로도 Y 방향으로도 Z 방향으로 혹은 이 세 가지의 합쳐진 방향으로 쭉 날아갈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직선 병진 운동이라고 합니다. 회전 운동은 우리가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커브볼을 돌리죠. 공이 병진 운동도 하지만 병진하면서 회전 운동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회전 운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얘는 각각 축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도 회전 운동, Y축에 대해서도 회전 운동, Z축에 대해서도 회전 운동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물체들은 이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의 합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배는 파도가 이렇게 오면 배는 프로펠러에서 이렇게 추력을 받아서 앞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는데 배 운동은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을 합쳐서 6가지의 모드로 나타냅니다. 6자유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6 degree of freedom.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박 계산을 하기 때문에 선박 계산과 관련된 용어를 미리 한번 언급을 하면 이 6자유도 운동의 3가지가 여기 병진 운동에 해당되고 3가지가 회전 운동에 해당돼요. 그래서 적어보면 surge, sway, heave, 그리고 roll, pitch, 요라고 하는 6가지 운동 모드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서지 운동이란 이 배가 이 그림을 칠판에 적혀 있는 그림을 기준으로 보면 배가 파도에 의해서 앞쪽으로 뒤로 왔다 갔다 이렇게 운동하는 것을 서지 운동이라고 그래요. 스웨이 운동은 배가 옆에서 파도를 맞으면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옆으로 움직이게 되는 운동을 스웨이라고 해요. 힙 운동은 파도에 의해서 배가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 운동을 우리는 힙 운동이라고 그러고 이 3가지 운동은 X, Y, Z 축의 각각 직선 운동에 해당됩니다. 회전 운동을 포함하지 않아요. 반면 롤, 피치, 요는 이 축에 대해서 롤의 경우에는 배가 나아가는 방향에서 팔을 벌렸을 때 좌우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 운동을 롤 운동이라고 그러고 피치 운동은 여기도 무게중심이 있겠죠. 배에 무게중심이 있는데 배의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선수와 선미가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피치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 운동은 배가 이렇게 앞쪽으로 나아갈 때 사파라 그러는데 특정 틀어진 각도, 정면 말고 옆에서도 말고 한 45도 정도에서 파가 왔을 때 배가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선수 부분과 선미 부분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배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운동을 요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3가지 운동은 앞서 얘기 드렸던 이 3축의 각각 기준으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선박 계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운동 모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운동 모드에 대한 이해를 잘 알고 그리고 각각에 대한 우리 모멘트, 관성 모멘트를 다시 설명할 텐데 잘 알면 우리 선박 운동 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이드로스태틱, 그러니까 유체 정력학 계산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관성 모멘트. 관성 모멘트는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물체가 관성의 법칙처럼 계속해서 회전을 지속하려고 하는 성질을 관성 모멘트라고 그래요. 회전 관성 모멘트. 그래서 앞서 얘기해 드린 바와 같이 관성의 법칙과 유사하다. 그래서 병진 운동에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버스가 이렇게 움직일 때 급작스럽게 쓰면 사람이 몸이 쏠리는 그런 관성의 법칙처럼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에 해당되는 것이 이 관성 모멘트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 회전 운동에서 회전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관성 모멘트라는 용어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축을 기준으로 임의의 물체가 이렇게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이렇게 한다고 보면 질량이 크면 회전 관성 모멘트는 당연히 커지겠죠. 커지고 또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회전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임의의 이런 공간에 이런 어떤 최적 혹은 면적을 가진 물체가 있을 때 질량 관성 모멘트는 이 회전 축에 대해서 이렇게 I는 거리의 제곱, 이 거리의 제곱, 그리고 미소 면적에 해당되는 dm, 그러니까 미소 질량. 우리가 질량 관성 모멘트를 구할 때는 미소 질량에 대해서 할 것이고, 면적 관성 모멘트에 대해서 할 때는 미소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다시피 I는 적분의 R 제곱 dm 형태로 우리가 관성 모멘트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면적 관성 모멘트를 우리가 2차 모멘트라 그래요. 도심은 우리 구할 때 아까 x의 da로 표현했었어요. x의 혹은 y의 da로 얘의 적분을 한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도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관성 모멘트의 경우에는 여기가 제곱의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면적 관성 모멘트를 우리가 2차 모멘트라 그래요. 그러면 2차 모멘트가 어떻게 표기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모든 것들은 기준점이 있죠. 기준점. 좌표계 x, y, z. 그래서 제가 오른손 법칙이라고 여차 얘기를 드렸는데, 오른손으로 x축에서부터 y축으로 감아 돌렸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을 z. 이거를 오른손 법칙이라고 그러고, 공학에서는 이와 같이 x, y, z 좌표계를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소 면적 da를 x, y 평면상에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한번 면적 관성 모멘트의 계산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 관성 모멘트는 보통 I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X축에 대한 2차 모멘트이기 때문에 제곱을 많이 써요. 그래서 IXX, Y축에 대한 2차 모멘트는 IYY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IXX 같은 경우에는 적분에 보시다시피 Y제곱 dA 이렇게 면적 관성 모멘트가 정의됩니다. IYY인 경우에는 적분의 X제곱의 dA. 그래서 면적에 관한 2차 모멘트를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Second moment of area 혹은 moment of inertia, 관성 모멘트 혹은 면적의 2차 모멘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얘들은 X축 이 미소 면적의 X축에 대한 2차 모멘트, 이 미소 면적의 Y축에 대한 모멘트였어요. 그러면 Z축에 대한 모멘트는 IZZ는 X축에 대한 모멘트 더하기 Y축에 대한 모멘트로 합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IZ를 적분의 R제곱 dA로 표현했어요. 적분의 R제곱 dA. 면적 A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면 R은 삼각형의 법칙에 의해서 X축, X제곱, Y제곱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R제곱을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dA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A에 대해서. 그래서 적분을 각각
얘와 얘로 구분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x의 제곱 dA a에 대해서 더하기 a에 대해서 y의 제곱 dA. 이렇게 적고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정의했던 x에 대한 ixx, y에 대한 iyy 이렇게 표현해서 izz를 이와 같이 iz는 이와 같이 각각에 대한 모멘트의 합으로 이렇게 면적관성 모멘트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또다시 극관성 모멘트라고 해요. 극관성. 폴라 세컨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그래서 통상 이런 실린더 같은 형태, 원형 실린더 같은 형태의 경우에는 좌표계를 R과 이런 세타로 정의되는, 얘가 만약에 미소 면적이라 그러면 R과 세타로 정의되는 이런 좌표계를 쓰는데 그를 극좌표계라 그래요. 극좌표계라 그러고 통상 이런 경우에는 원형이나 실린더에 이런 극좌표계를 많이 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X축, Y축 각각에 대한 면적 모멘트에 집중을 해서 일단 계산한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 드린 바대로 관성 모멘트 그리고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서 면적 관성 모멘트를 구한다 그랬어요. 그럼 평행축 정리는 무엇인가? 평행축 정리는 결론을 먼저 얘기 드리면은 임의의 미소 면적 혹은 임의의 면적은 이 축의 도심 XC, YC라 적혀 있는데 이 도심에 대한 관성 모멘트, 2차 모멘트 더하기 이 축과 우리가 끈 임의의 축 사이의 거리, 이 경우에는 이제 Y 거리가 될 것이고 이 축과 이 축의 거리 X가 될 텐데 그 거리 곱하기 면적, 임의의 면적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다시 적어보면 평행식 정리는 I, X, X는 I, X, C 더하기 면적 곱하기 저기 있는 그림의대로 표현하면 Y'의 제곱. 다시 말해서 이 도심 X축에 대한 면적 관성 모멘트 더하기 주어진 도형의 면적 곱하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산하고자 하는 기준이 되는 축 X 프라임 사이의 이 두 거리, 두 축의 거리 Y'의 제곱. 그래서 실제 이 XC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떤 물체의 도심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IXC는 IXX X축에 대한 면적 관성 모멘트 빼기 A의 Y의 프라임의 제곱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예제는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볼 텐데 X축에 대한 거는 이렇게. 그럼 Y축에 대한 거는 동일하겠죠. IYY는 IYC 더하기 A의 이번에는 X 프라임의 제곱. 그래서 IYC는 IYY의 빼기 A의 X 프라임의 제곱.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 예. 여기에 적혀 있다시피 IX는 도심에 대한 면적 관성 모멘트 더하기 면적과 이 두 축 사이의 거리. 반면 요 IY에 대해서는 이 거리
그리고 면적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 이 계산 공식을 이용해서 혹은 면적 관성 모멘트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실제 면적의 2차 모멘트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면적의 2차 모멘트를 구하여라.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단면의 2차 모멘트,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첫째 X와 Y축, X축과 Y축. 이 도형, 간단한 사각형, 가로가 B, 높이가 H인 이 간단한 도형의 면적 관성 모멘트를 여기 있다시피 X축에 대한 거, 그리고 Y축에 대한 걸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심을 통과하는 축, 도심. 사각형의 도심은 정 가운데죠. 그래서 2분의 B, X는 2분의 B, Y는 2분의 H에 해당되는 센트로이드에 해당되는 지점에서의 도심. 그래서 IXC, IYC는 무엇인지 질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의 수직인 도심을 통과하는 축, 즉 면적, 이 면적의 수직이면 XY 이렇게 감아 돌리면 Z축이죠. Z축이 이렇게 있을 때 Z축에 해당되는 면적 관성 모멘트. 그래서 R제곱, 아까 계산 공식을 봤었는데 이 Z축에 대한 면적 관성 모멘트를 이 두 개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원점이 있고, 우리 공학 계산 문제를 할 때는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좌표계를 잘 그려야 돼요. 좌표를 잘 그리고 원점을 잘 표기를 해야 됩니다. 어디가 기준인지를 알려주는 게 좌표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가로가 B, 세로가 H, 이런 면적이 있어요. 여기에 첫 번째 X축과 Y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에 대한 거는 우리가 표기를 I의 XX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이 X축에 대한 얘의 관성 모멘트는 Y제곱 dA,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소 면적 DA를 우리가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한번 표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도심을 구할 때처럼 미소 면적을 잘 표기를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d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를 우리가 미소 면적으로 잡겠습니다. 미소 면적으로. 얘 도심은 여기 있고. 그러면 얘를 우리가 DA라고 하면 DA는 X, B, X에 해당되는 요 B 곱하기 미소 면적 Y에 해당되는